완전체가 되는 순간 이제 90점으로 돼서 이때부터 이제 정말 저희 목이 다 하는 날까지 제 목표는 그거예요. 정말로. 다 조용히 해! 우리 B2B 7명이 함께 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게 저희 어머니의 성견지명이었다.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입시곡으로 재수를 하게 돼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박수! 그래서 이제 연습생이 됐죠. 연습생이 돼서 살짝 올라갑니다. 입사를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때 입사했을 때 이제 저희 선배, 이런 얘기 뭐 이제는 해도 되겠죠. 하이라이트 형들이 그때 당시 데뷔 프로젝트 거의 임박했을 때예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봤어요. 특히 요섭이 형 노래하는 것도 많이 보고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 진짜 여러분들. 제가 처음으로 실제로 본 놀란 사람 중에 한 명, 처음이 양요섭 형입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고 제가 연습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절대 아이돌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냥 된 게 아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피나는 연습과 노력 끝에 데뷔를 한 친구들이라서 정말 존중해주고 여러분들 리스펙해주고 정말 응원을 많이 좋은 말만 좀 많이 해주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어찌됐든 연습생이 돼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 당당히 연습생 시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겠죠.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연습생 때 저희가 밴드 5인조였죠. 이것도 방송에서 아마 얘기했을걸요. 되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는데 밴드 5인조에 저랑 현식이랑 창섭이가 이제 2명 또 연습생 같이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5이서 하다가 연습생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2-3달 됐나? 가요계의 혜성처럼 CN블루 선배님들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무얼로 데뷔하게 되죠? 외톨이야 외톨이야 스투비라비루라비두비라비두답두랍두. 네. 자, 외톨이가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되죠. 저희가 밴드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밴드 5인조가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창섭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연습생이란 게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잘생기고 해도 이 각 회사의 타이밍이 안 맞으면 데뷔를 못해요. 왜냐면 회사에서 생각하는 데뷔 이미지가 있잖아요. 현식이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막 솔로로도 이제 생각을 하셨었고 막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저랑 창섭이는 오직 밴드로만 생각을 하시다가 데뷔 모습을 창섭이랑 보고 나서 대박이다. CN블루 선배님이 1등 하기 전이에요. 무조건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섭아 우리 춤추자. 그때부터 댄스 연습을 지독하게 하게 됩니다. 창섭아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이때는 이제 밴드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기 전이에요. 창섭이랑 저는 취소가 되기 전에 야 우리 지금부터 춤춰야 될 것 같아. 이거 내가 그때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해서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됐지만 살아남게 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서바이벌이에요. 참 안타까운 이 경쟁 사회지만 살아남는 자만이 데뷔할 수 있는 거라서 현실이죠. 네. 얘들아 조용. 쉿. 처음에 막 10시 출근이었어요. 그래서 9시 출근. 그럼 제가 집에서 용인에서 출퇴근했거든요. 그럼 6시에 일어나야 돼. 2시간을 잡고 가면 7시엔 출발해야 돼. 그럼 6시 한 반에 일어나요. 6시 반 기상. 연습 끝나면 10시,
집에 가면 12시, 뭐 출출해서 뭐 하고 막 뭐 씻고 하면 누우면 막 1시. 진짜 빨리 해도 1시예요. 1시에 자. 1시에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 월토야 이거. 또 심지어 월금도 아니야. 이 생활을 3년 동안 했어요. 이거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이거 너무 이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 데뷔한 우리 가수분들 정말 다들 지금 연습생분들도 정말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멤버들 있죠? 저랑 같이 오디션 붙었던 창섭이. 야, 창섭이는 중간에 연습생 하다가 큐브 연습생 잘린 적이 있었어요. 잘려서 입시 본다고 이제 후원대 붙고 A큐브 연습생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저랑 현식이랑 엄청 얘기해가지고 결국 다시 큐브로 돌아왔긴 해. 그래서 같이 데뷔하게 됐고 현식이도 어쨌든 밴드 5인조를 같이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초반부터 같이 했고 이룬이도 이제 저희가 연습생 시작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들어왔어요. 아마 이룬이 연습생 된 일화도 아마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4명이 제일 오래됐죠. 그 다음에 한창 이제 연습을 한 1년 정도 했나? 그리고 이제 성재가 들어오게 됐어요. 1년 반 정도 같이 연습생 생활을 하고 성재 이때 뭘로 들어온 줄 알아요? 발라드 가수. 3인조 발라드 가수였어요. 그래서 성재도 이때 춤을 아예 거의 처음 배우고 춤출 때 더 멋있어 보이려면 좋은 게 댄서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팔이 길어야 돼요. 근데 성재가 진짜 우와 이래. 제가 야! 빵! 이렇게 해도 성재는 그냥 하면 우와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만큼 좀 타고난 친구, 좀 멋있는 친구 그냥 쳐도. 그래서 댄서 선생님이 되게 이뻐했어요. 그렇게 5이죠. 5명이서 이제 1년 반 정도를 더 이제 연습하다가 어떻게 이제 민혁이하고 푸니엘이 합류를 하게 돼서 이건 7인조로 가자 해서 7인조 B2B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데뷔를 하고 나서 사실 이제 뭐 기대에는 사실 부응을 못했죠. 정말 데뷔하자마자 혜성처럼 대박이 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진 못했지만 저희 활동을 보시면 아마 진짜 우리 많은 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저희는 정말 천천히 끊임없이 올라온 그룹 중에 하나죠. 네. 거의 뭐 그런 그룹 중에 대표 중에 하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만큼 이제 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처음에 비밀, 뭐 와우, 삐띠빵빵, 넌 감동이야. 아까 뭔가 색깔이 애매하죠? 네.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색깔들이 애매해요. 뭔가 B2B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 우리가 정확히 B2B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박힌 게 뭐죠? 하나, 둘, 셋. 맞습니다. 괜찮아요입니다. 괜찮아요. 이때부터 B2B가 이제 발라드 아이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죠. 야, 이거 갖기까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애초에 이제 데뷔를 할 때 저희 팀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무슨 그룹이 될까? 어떤 그룹이 되고 싶어? 어떤 그룹이 되자. G.O.D 선배님 같은 그룹이 되자. 우리는 자신 있는 게 보컬,
이 보컬 랩이 자신 있다. 보세요. 우리 7명이 춤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춤꾼이 있었다면 뭐 이런 그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7명 중에 단 한 명도 춤을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연습생 돼서 그때부터 기본기 시작해서 2년을 배운 거예요. 2년, 짧게는 1년 배우고 데뷔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강점이 뭡니까? 우리 보컬 라인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만 하던 친구들이에요. 이룬이, 뭐 민혁이, 푸니엘 다 학생 때부터 랩하던 친구예요. 당연히 괜찮아요 같은 이미지가 맞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죠? 우리가 이런 친구들이 막 빡빡 물론 하고 싶죠. 근데 강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괜찮을 때까지 이제 쭉 가다가 저희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이 이게 아닌데. 그리고 우리는 그때는 신인이었으니까 사실 말하기도 좀 어려워했죠. 물론 말하면 당연히 받아주실 회사였지만 우리가 너무 어려워했어. 그래서 그런 말도 사실 쉽게 못하고 2년 정도 활동을 하니까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말할 수 있는 건 자신감도 생기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찰나에 이 괜찮아요 앨범을 준비할 때 이 괜찮아요라는 노래를 듣고, 원래는 이제 타이틀이라기보단 그냥 곡 수급된 걸 딱 들었어요. 듣는데 괜찮아요 노래를 듣고, 잠깐만 얘들아 다 같이, 야 이거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얘기 여러분들 진짜 대박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 이런 걸. 자, 괜찮아요. 이 괜찮아요 앨범을 준비할 때 곡 수급된 걸 듣는데 이 괜찮아요라는 노래를 듣고, 잠깐만 야 이거 어때? 이거 타이틀로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했던 게, 사실 그동안 댄스를 해오다가, 그리고 아이돌 시장 자체가 사실 전부 다 퍼포먼스 시대였잖아요. 뭐 발라드 하는 아이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전이고 했지만 멤버들이 너무 좋다. 와 이거 완전 우리가 잘 살려서 완전히 우리 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B2B라는 그룹이 세상에 이제 바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아요로 회사에 얘기하려고 할 타이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던 찰나에 이번 B2B 타이틀 괜찮아요? 어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했잖아 하고 괜찮아요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여기서 우리 예상대로 B2B란 그룹이 뭔가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지는 곡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음원 차트에도 1위도 해보고, 그때 아마 정말 많은 멜로디 분들이 생기고, 심지어 이거 활동 끝나고 첫 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앨범이 어떻게 보면 B2B의 터닝 포인트죠. 그죠? 네. 그렇게 이후로 이제 발라드 집으로 가는 길, 봄날을 기억하고 발라드 3연타 치고, 우리도 다시 퍼포먼스를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뭐 기도, 무비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왜냐하면 이때는 더 이상 저희만의 음악이 아니에요.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 색깔로 표현을 되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비, 기도, 되게 다양한 퍼포먼스 음악이 B2B 색깔로 나오게 되죠.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괜찮아요가 굉장히 그렇게 제가 말하는 터닝 포인트지만, 그 전에 사실 비밀, 와우, 두 번째 고백, 또 띠띠빵빵, 넌 감동이야, 어느 하나 이제 중요하지 않은 앨범이 없습니다. 그게 다 사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괜찮아요가 포텐이 터진 거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절대 괜찮아요 하나만이 그런 소중한 곡이 아니다. 그 전부터 함께했던 우리 정말 탄탄한 우리 기반을 형성해 주신 우리 데뷔 팬부터 시작해서 많은 멜로디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하니? 구독, 좋아요 안 누르니? 데뷔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정도면 한 80점 정도 되겠네. 최고, 제 인생기에 최고를 찍었어요. 지금 사실 정점을 찍고 활동을 정말 행복하게 하면서 군대라는 또 인생의 큰 벽으로 하지만 잠시만요.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나라를 지키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점 점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사실 저 이걸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군대를 가기 전에 저는 여름 콘서트를 하면서 B2B로서 이제 콘서트를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저 혼자만 그렇게 하고 간 게. 그래서 아무튼 저는 너무 그만큼 더 감사하고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멜로디 분들한테도 그렇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여름 콘서트. 아직도 그거 잊지 못해요. 그쵸 여러분들, 오셨던 분들 되게 너무 좋지 않았나요? 아직도 생생해. 그것만 생각하는 건 울컥울컥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하다. 우리 성재현 씨도 간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 됐나요? 거의 한 달 다 돼가는데 우리 이루이도 얼마 전에 갔으니까 뭐 건강하게 잘 기다려주시고, 창섭의 민혁이 얼마 안 남았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보고 싶어. 나와서 또 B2B 앨범으로 또 같이 또 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이걸 다시 이제 끌어올려야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끌어올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솔로 앨범이지만 정말 B2B라고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2B의 서은광, 우리 B2B의 서은광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멜로디 분들 계속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서 제가 말은 했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이 안에서 가장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이 활동하면서 이 사랑받았던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든 진짜 다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활동, 좋은 모습, 또 그렇죠? 좋은 음악 기대해 주세요. 우리 선공개곡 서랍곡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또 서랍도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사 들어보시면 아시죠? 진짜 제 마음 그대로 가사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거 진심을 다해 부르는 노래고 이제 본 앨범 타이틀곡 아무도 모른다. 이 노래도 사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우리 10대, 20대, 30대 청춘분들에게 좀 공감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지금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겪었던 그런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 생각하면서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정말 다른 거 다 떠나서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음악적인 힘이 굉장해요. 저도 느꼈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음악으로 인해 많이 치유되시고 힘 얻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 그런 작용을 하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주년을 꼭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단 아마 B2B 완전체 활동이 10주년 때쯤에 할 것 같은데, 그죠? 애들 이제 다 전역하고 나서 그때까지 우리 이제 잘 버텨서 아마 굴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완전체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다가 10주년에 만나서
밑에가 90점. 딱 90점 정도 되나? 완전체가 되는 순간 이제 90점으로 돼서 이때부터 이제 정말 저희 목이 다 하는 날까지 제 목표는 그거예요. 정말로. 그때까지 노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말 천천히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우리 멜로디 색깔로 써야겠네. B2B와 멜로디가 영원하자.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인생도 살기 바쁘고 가정도 생기고 바쁘실 텐데 그렇게 늙어가면서 좋은 추억들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함께하진 못해도 제가 언제나 노래할 테니까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가수와 팬이 됐으면 좋겠고 같이 인생을 살아간다. 아무튼 그렇게 쭉쭉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나가는 인터뷰 서은광편, 서은광의 인생 그래프.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저도 이렇게 좀 진지하게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고 많은 분들에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일단 저 솔로 앨범 B2B 서은광의 아무도 모른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안녕! 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까 설명하면서 또 아버지가 억지로 공부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섭섭해 하실까봐 다 아버지 어머님의 사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금 누구보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수가 된 게. 언제나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